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우체국과 행정복지센터 등에서도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 배송이 늦어지는가 하면 인터넷에서 등본을 떼는 것도 어려워졌는데요. 강원도는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보도에 나금동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우체국.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를 보내려는 시민들로 창구가 북적입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배송이 늦어지거나 택배 위치도 조회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추석 전에 물건이 도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조회를 항상 해서 지금은 그게 아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물량이 또 빨리 보내야 되느니 안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이틀 밤새고 그랬습니다. 자영업하는 그 소규모 업자들은 너무나 많은 타격도 오고. 행정복지센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평소 같으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직접 복지센터를 찾아가야 하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직접 안 뽑혀가지고 등본이랑 인간증명서 떼러왔습니다. 물어보니까 수수료 면제받았습니다. 힘들었어요.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증 단계에서 막혀 다음 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콜센터 운영과 각종 민원 서류 수기 신청 확대 등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장애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도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고 그 정보를 도민들에게 이제 연락이 오면은 바로바로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115개 시스템 가운데 국민신문고와 나라장터 등 35개가 멈췄고 80개는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와 전산실, 전산 장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 화재가 나더라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는다. 또 자치단체 등에 직접 방문 접수할 경우 일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처리 기한도 연장됩니다. 119 신고의 경우 문자 신고는 안 되고 음성과 영상 신고만 가능합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근속 2년이 넘은 노동자들을 계약 해지한 횡성군의 행위가 부당해고인지 다퉜던 소송전이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이 신속하게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횡성군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비슷한 사태를 겪는 전국 지자체들이 주목하는 판례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근속기간 2년이 지난 노동자의 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냐 아니냐를 다투었던 법적 공방.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1심과 2심 법원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을 만큼 쟁점이었던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기관마다 판단이 다른 만큼 검토 기간이 다소 걸릴 것 같던 예상을 깨고 접수 3개월 만에 대법원은 별도의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른바 심리 불속행 결정으로 횡성군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은 3쪽짜리 판결문에서 2심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을 하지 않았다며 횡성군 주장대로 부당해고가 아닌 적법한 계약 해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최종심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노동계 비판이 나옵니다. 법률적 쟁점이 없다는 판단인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담긴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랑 노동법, 기간제법, 법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장 밖으로 나와 2년 9개월을 노동위와 소송에 매달렸던 6명의 노동자들은 한 사람당 1,000만 원 넘는 비용을 지불했고 최종 패소로 횡성군 소송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멈추지 않고 싸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났기 때문에 조금 지금 속상한 마음을 좀 접어두고 일단은 다시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이재명 정부 기에 들어갈 때까지 이미 정원이 초과한 공무직을 계속 전환해 늘릴 수도 없고 추가 소송에 휘말릴까 1년씩이 아닌 9개월 단위 계약을 맺어왔던 횡성군은 대법 판결로 혼란이 정리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들은 노동기간이 짧다고, 횡성군은 업무 공백이 생겨 논란이었던 9개월 계약을 내년부터 1년으로 되돌릴 방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근로 여건이라든지 그 공무직 전환
입장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는 과거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오다 해당 정책이 폐기되며 누구는 전환되고 누구는 배제됐던 만큼 횡성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주목하는 판례가 됐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우리 사회 전반에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일자리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노력이 반드시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 사회에서 누가 어떤 청년 세대들이 행정을 믿고 일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에 있는 은행나무는 수영이 크고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천년의 역사를 품은 은행나무를 관광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이 함께 참여하면서 지역 상생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성한 황금빛 잎사귀들을 머리에 잔뜩 이고 있는 천연기념물 반계리 은행나무. 한 그루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 크기를 자랑합니다. 아파트 9층 높이에 좌우로 길게 퍼진 가지폭이 40m가 넘는데 가까이서 봐도 멀리서 봐도 그야말로 웅장한 자태를 뽐냅니다. 오랜 기간 800년 된 은행나무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산림과학원의 유전자 분석 결과 수령이 1300년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주민만 알던 장소였는데 점점 입소문을 타 해마다 방문객이 크게 늘자 원주시가 접근성 개선을 포함한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준공했습니다. 은행나무 주변으로 잔디광장과 야외 무대가 들어섰고 큼지막한 표지판과 넓어진 입구, 170면의 주차장과 보행로까지 갖췄습니다. 낙뢰 피해를 막기 위한 피뢰침 공사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에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도 함께 상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무병장수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구하는 전 국민의 건강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원주시와 함께 이번 이 행사를 마련하고 광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는 반계리 은행나무 명소화를 시작으로 반곡금대 관광 활성화 등 다른 사업에도 혁신도시 이전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저희가 우리 지역 공공기관과 저희 원주시가 같이 이 손을 잡고 지역의 명물 관광 자원을 전국 단위 관광지로 더 크게 육성시키고 또 글로벌 관광 자원으로도 크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반계리 은행나무 광장 조성에는 부지 매입 등을 포함해 85억 원이 투입됐고 연말까지 일부 공사가 더 진행됩니다. 청록의 은행잎이 노란 옷을 갈아입는 계절, 올해도 어김없이 풍성하게 무르익은 은행나무를 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가 3분기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역점 사업들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파라타항공의 양양 제주 노선 취항과 크루즈 관광 사업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는 무엇보다 파라타항공의 제주 노선 취항을 가장 먼저 꺼냈습니다. 파라타항공은 지난 3월 국토부로부터 항공운송 사업자 변경 면허를 딴 데 이어 지금까지 항공기 2대를 도입하고 지난 8일 항공운항 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10월 25일까지는 오전 8시 30분 양양에서 출발해 9시 50분 제주에 도착하고 10시 50분 제주에서 출발해 낮 12시 10분에 양양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매일 운항하고 겨울철엔 하루 2차례씩 왕복 운항합니다. 앞으로 항공기 2대를 더 들여와 국제선 노선도 발굴할 예정으로 강원도는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공항 활성화를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홍보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며 앞으로 정기선뿐만 아니라 부정기편 또 외국 인바운드 노선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글로벌 본부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도민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크루즈 체험단 운영 결과 나타난 점을 개선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대로 한, 러, 일 삼각 크루즈 항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속초항 국제여객선 터미널의 정비를 서두를 방침입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은 내년 상반기부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계획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 다 마무리는 안 될 것 같고요. 최소한 한 9월 정도에는 마무리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국제기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원도는 또 올해 2학기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학기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를 받아 12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폐광지역이라는 명칭 대신 지역 특성에 맞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선 지역 간의 이견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폐광지역을 마이닝 기구라든지 여러 다른 이름으로 좀 바꾸자라는 여론은 있었는데 폐광지역 사회단체나 주민들이 서로 시군의 이견이 다 많더라고요. 어떤 명칭을 정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강원도는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도에서도 선박 입출항 기록관리와 나라장터, 국민신문고 등 몇 가지 민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수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원주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이 다음 달 2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원주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 작동 여부, 환승 처리와 누리버스 연계 등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월 15회까지 지역 내 모든 시내버스와 누리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1회 무료 환승도 가능합니다. 원주시가 지난 6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한 결과 9월 현재 전체 대상자 44,578명 중 57%인 25,410명이 발급을 완료했습니다. 평창의 풍력 발전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친환경 수소 생산 기지가 구축돼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평창군 대관령면에 조성된 수전에 기반 수소 생산 기지는 풍력 발전으로 물을 전기 분해해 하루 1톤의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인근 대관령 수소 충전소에 공급해 수소 차량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모두 121억 원이 투입된 생산 기지는 시운전을 거쳐 올해 안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과 농업법인 아그리원이 강원권 농산물을 포장하고 유통하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까지 아그리원이 우천면 상대리 9만 제곱미터 부지에 400억 원을 투자해 강원권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와 재배 온실, 종묘 연구소를 짓는 스마트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횡성 딸기를 해당 스마트팜에서 재배하고 다른 강원권 농산물을 해당 유통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납품시키는 방식으로 횡성군은 행정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횡성군 청일면의 한 야산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7시쯤 산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러 간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돼 휴대폰 위치 추적과 일대 수색을 통해 이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혼자 임산물을 채취하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을 끝으로 중단됐던 원주시민체육대회가 24년 만인 오는 11월 1일에 다시 열립니다. 원주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체육대회는 혼성 계주와 파크 골프 퍼팅, 단체 줄넘기와 줄다리기 등 모두 7개 종목에서 25개 읍면동 대항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원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10월 13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업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강원도가 10월에 지질 생태 명소로 원주시 성황림을 선정했습니다. 이달의 지질 생태 명소는 도내 자연 생태 자원의 우수성과 특별함을 알리기 위한 취지고 원주 성황림은 자연의 보고이자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곳으로서 연중 단 2차례만 자유 출입이 허락되는 숲인 만큼 10월 성황제 기간에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강원도는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천연기념물 제93호인 성황림은 2007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난해엔 성황림 마을과 함께 생태 관광지로 지정됐습니다.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에 추진되는 군부대 신설이 올해 연말 착공 예정에서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용둔리 군부대 신설 반대 대책위는 이달 초 육군과의 면담을 통해 올해 말 착공 계획이 내부 사정으로 미뤄졌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